이번에는 이제 도체 안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걸 볼 거야. 참고로 우리가 도체는 어떤 거라고 했냐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있다고 했지. 자, 그래서 그 도체 안에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그게 이제 질문이겠지.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도체의 초가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남는 여분의 전하를 말하는 거지. 여분의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나 걔가 있다면 걔는 언제 어디에만 분포하냐면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어 있대.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보자.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 5개 정도 넣었다고 칠게.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5개 넣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같은 극선과 같은 극은 어떻게 한다고 서로 반발한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전기적인 성질이 있잖아. 전하의 성질이었잖아. 그게 다른 애들끼린 끌려오고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극끼리 싫어하는 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반발을 할 거야. 반발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갈 수 있는 한 이제 계속 멀어지겠지. 자, 참고로 얘는 도체니까 이 마이너스들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잖아. 그래서 되도록 갈 수 있는 한 공간이 넓다면은 크게 이제 이동을 멀리 갈 거란 말이야.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갈 수 있냐? 그러면 표면까지. 제일 반발이 적은 마지막 요 표면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반발을 가장 극소화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면 절대로 안에는 분포하지 않고 걔네들이 전부 다 이 반발을 균형을 딱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어디냐면 표면에만 이제 분포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다시 왜 이렇게 된다고? 얘네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싫어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플러스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는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에만 골고루 균일하게 분포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가 뭐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평형 상태라고 그래.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는 이제 움직임이 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를 해보니까 플러스 전하를 내가 안에다가 뒀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플러스 전하를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뒀다고 쳐보자. 자, 그랬더니 이제 플러스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체 안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도체는 중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중성 같은 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겠지. 거기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플러스로 끌려온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도 이 플러스로 끌려온다. 이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끌려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이너스가 결핍한 요 위치에서는 이제 무슨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도 이쪽 안으로 갔잖아. 따라서 이 위치에는 마이너스가 결핍됐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스를 또 띠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와 플러스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 인력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끌고 가지. 이렇게 끌고 간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전하의 플러스 전하가 어떻게 배치되냐? 얘도 얘와 마찬가지로 반발을 얘도 최소화하기를 원해. 그래서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 플러스와 플러스와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또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없어지고 여기 이 위치에 이제 플러스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막 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까지 이동하냐? 이 플러스가 균일 있게 고르게 이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이동하는 거지. 평형 균형 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결국 이 플러스도 표면에만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거다. 표면에만 이제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요 표면에만 존재하면 이 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전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하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전하가 없다는 거. 알짜 전하. 그러니까 초가 잉여 전하가 없다 이 소리지. 그리고 이 도체 표면에 이 마이너스 표면이 생긴다고 했잖아. 요 안에도 이제 이 껍데기에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요 안에도 알짜 전하가 어떻다? 없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제 이 용어를 조심해야 돼. 전하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다. 도체에는 항상 자유전자가 안에 있어. 대신에 어떻게 된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이제 0이라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다. 중성 상태라고. 안에가. 그래서 안에는 알짜 전하량이 0이라고. 전하량이 0이 아니라 알짜 전하량이 0이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바로 뭐냐면 이걸 우리가 정적인 상태라 그래. 그래서 얘는 지금 막 움직이지? 이 전자와 전자의 반발을 막 줄이기 위해서 막 움직이지? 전자가 여기로 막 움직이잖아? 이런 상태는 우리가 동적 상태. 이동을 하는 거잖아? 따라서 동적 상태 이렇게 부른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막 이동하는 동안 있지. 이 이동하는 순간 우리가 동적 상태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반발을 최소화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균형을 잃어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지. 그때는 우리가 정적 상태, 정지한 상태라고 하거든. 그래서 정적 상태 그렇게 부르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발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적 상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정적 상태. 자, 그때 있잖아. 정적인 상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내부 전기장은 0이다라는 결론이 나와. 자, 그러면 왜 정적인 상태에서는 왜 여기에 전기장이 없는데? 그러면 전기장의 뜻이 뭐라고? 힘의 공간이라고 했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했어. 그러면 전기장이 0이다. 그럼 다시 식을 가면 Q 곱하기 2는 0이니 F니까 그 말은 바로 힘이 없다 그 소리야.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데 F는 MA니까 얘네들이 이동을 안 한다는 거지. A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얘네들이 전기장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다시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얘네들이 정적 상태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지. 왜냐면 이동을 안 하니까 정지 상태잖아. 그럼 가속도가 0이면 걔가 받는 힘도 이 시험 전화 받는 힘도 0 그렇게 된다. 그럼 힘이 0이라는 소리는 얘에 작용하는 힘의 공간. 힘이 작용하는 공간도 전기장도 어떻게 된다는 거다? 세기가 0 이렇게 남는다는 거다. 자, 따라서 이제 항상 이렇게 정적인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전기장이 항상 0이어야 된다. 힘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작용하는 공간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 만약에 전기장이 있다? 그러면 전기장이 있다는 것은 얘가 힘을 받는다는 거지. 힘을 받으면은 얘가 가속도가 있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도체 내부에서 정적인 상태? 아니, 움직일 수 없다고. 따라서 정적인 상태에서는 항상 전기장이 0이어야 한다는 거야. 도체 내부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장은 도체 외부의 표면이 항상 수직이다 그랬어. 자, 그래서 이 수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도체 외부 표면의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이렇게 전기장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힘의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 왜 그러면 표면에는 이렇게 평행하게 그러면 전기장이 힘이 작용하지 않냐? 왜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냐?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평행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쪽 방향, F는 MA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하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요게 움직인다고? 아니,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 상태는 언제였더라? 평형 상태였잖아. 정적인 상태였잖아.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는 게 아니지. 이 상태에서. 표면에 고르게 딱 반발을 최소하게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한다는 거는 불가능이다. 전기장은 수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도체 안에다가 이제 그냥 도체에 있을 때 도체 안에 형성되는 전기장이 0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도체가 그냥 이렇게 도체가 있을 때 그때 전기장과 그다음 이제 특징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징을 알아보는 거냐면 이 플러스 판 있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평행판이 이 주위에 있을 때 이 도체가 어떻게 이제 전기장이 형성하는지 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플러스판, 마이너스판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형성이 된다. 아까 우리가 평행판의 전기장 봤지.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냐면 외부 전기장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도체 안에 생기는 전기장 말고 이 판에 의해서 생기는 장이 외부 전기장이지. 도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부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외부 전기장이 요렇게 평행하게 우리가 생긴다고 했어. 평행판의 수직이고 그리고 균일하게 생기는 게 바로 그 평행판의 전기장이었어. 이렇게 생기겠다, 전기장.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둔 순간에 이 도체를 놨다고 쳐보자. 그럼 도체는 항상 뭐가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정전기 유도를 해봐서 알겠지만 플러스 판에 있는 애는 자유전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도체는 뭐가 있다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있다고요. 따라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치우치잖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결핍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이쪽으로 끌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끌리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플러스와 먼 쪽은 플러스를 띄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띄고 마이너스와 먼 쪽은 마이너스 띄고,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평행판을 뒀을 때 도체 안에 전하들은 이렇게밖에 배치가 될 수가 없다. 이 도체의 왼쪽 표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잉여 전하와 그리고 오른쪽 표면은 플러스 잉여 전하가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분포를 하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전기장이 있다고. 따라서 전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정전기 유도로 인해서 이 플러스가 여기에 배치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배치된단 말이야. 그럼 도체 안에서도 또 전기장이 형성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냐? 요렇게. 그리고 얘도 도체 안에는 이 방향으로 형성되고, 그리고 외부 전기장은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빨간색은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에 검정색은 왼쪽 화살표. 자, 이게 잘 안 보여서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외부 전기장을 내가 검정색이라고 예를 들게. 그럼 검정색은 외부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부 전기장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니까 당연히 내부 전기장이 생기겠지. 그럼 걔는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기잖아.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외부 전기장과 내부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합해서 0이 돼.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상쇄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짜 전기장. 그럼 알짜 전기장은 누구를 말을 하는 거야? 외부 전기장과 그 다음에 내부 전기장을 합한 게 알짜 전기장이지. 그가를 합한 것이 이제 뭐가 된다고? 0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리고 이제 알짜 전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자들은 더 이상 이동을 안 하게, 이 안에 도체 안에 있는 전하들은 이 표면 말고 안에 있는 전하들 있잖아. 이동을 못 하는 거지. 전기장이 0이면은 뭐 받는 힘도 0이잖아. 따라서 이동을 못 하는 거다.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특징, 도체 내부의 알짜 전기장은 0이라는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이제 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도체 내부는 움직임이 없지. 따라서 이제 알짜 전기장이 0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도체의 특징이 뭐였냐면 표면에만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표면에만 고르게 분포하는 거지. 자, 따라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외부 전기장이 있든 아니면 이 외부 전기장이 없든 도체 안에 전기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알짜 전기장은 0이라고. 얘 안에는 도체 안에는 전자들의 이동이 없다. 따라서 전기장이 0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체 표면에만 초가 전하가 존재한다. 그게 이제 결론이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 그림을 이제 보여줄게.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사람이 요 안에 들어있거든. 근데 이제 메탈로 된,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이제 철장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고 금속으로 완전히 얘를 이제 덮은 거지. 사람이 이렇게. 철로 만든 이 금속으로 이 사람을 덮은 거다. 자, 그리고 위에서 플러스를 띠는 혹은 마이너스 띠를 전기를 얘한테 쏴줬어. 그러면 우리의 예상은 사람이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전혀 위험한 게 아니라고. 왜? 아까도 말했듯이 얘 도체는 안에 뭐가 없다고?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하의 이동이 없다고. 그리고 전하가 어디에만 분표한다고? 이 철장 바깥에서만 놀고 있다. 돌아다니. 철장 바깥에만 있다고. 따라서 플러스 전기를 쏴줘도 절대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다.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아니잖아. 이 안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아니자 전기장이 0이잖아. 따라서 아무리 심한 전기를 쏴줘도 여기 안에는 이제 사람이 이 안에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이 안전한 거지, 이 안에.